영상을 찍고 있는 저는 어떤 사람이냐? 저는 온비드 공매 투자 아카데미에서 지속적으로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진행했었던 공매 투자 아카데미, 이거는 전주에서 진행됐었던, 또 서울에서도 공매 아카데미를 온비드에서 초청받아서 전국 곳곳에서 공매 아카데미 강의를 하고 있고요. 공매를 통해서 수익 낸 이야기들을 많은 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13일 온비드에서 실시한 드라이브인 공매 아카데미에서 또 강연을 했었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너무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주차장에서 자동차 200대 앞에서 강연을 했었던 사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경매, 공매 투자를 2017년 4월에 처음 시작을 했었거든요. 처음 시작 후에 지금까지 164개의 물건을 낙찰을 받았고요. 공매로는 111개, 경매로는 53개의 물건을 낙찰받아서 수익도 내고 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쪽 분야에 다양한 경험이 있겠죠. 경매보다 특히 공매에 더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온비드 공매를 통해서 자동차 입찰하는 방법과 또 주의사항, 온비드 자동차 공매의 장단점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온비드를 가입을 하신 다음에요, 동산 기타 자산을 클릭을 하세요. 동산 기타 자산을 클릭을 했잖아요.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때 물건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물건 검색이 나오죠. 물건 검색을 한 번 더 클릭을 해줍니다. 이렇게 상세 보기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클릭해야 될 거는 몇 가지 안 됩니다. 첫 번째로 매각 클릭을 해 주시고요. 입찰 기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정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음 주부터 그리고 내년 9월 1년치까지 검색이 되거든요. 지금 진행되는 물건 및 또 1년 안에 진행될 물건들을 한꺼번에 보고 싶다 그러면 입찰 기간을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용도 선택은 이제 자동차 운송 장비, 우리는 자동차에 관심이 있잖아요. 클릭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자동차, 이륜차, 중기, 선박, 항공기, 별의별 물건들이 온비드 공매 사이트를 통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관심 있는 게 자동차기 때문에 자동차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공매, 경매 강의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근데 수강생분 중에서 선박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선박을 온비드에서 낙찰 받으셔가지고 그걸 통해서 또 수익을 얻으시더라고요. 저는 선박은 아직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전체를 다 보셔도 되고, 난 승용차, SUV, 승합차에만 관심이 있어 그러면 별도로 따로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아래에 보면은 검색 화면이 나오거든요. 이걸 클릭을 해 줍니다. 현재 온비드에서 진행되고 있는 물건들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차량 확인이 가능하고요. 모아비를 통해서 한번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물건 관리 번호가 있죠. 부산 강서구에 오토마트 부산 보관소에 보관이 되어 있네요. 감정평가 금액은 얼마예요? 2,300만 원입니다. 근데 유찰 횟수가 0이죠. 아직 한 번도 유찰이 안 된 상태예요. 최저 입찰가가 2,300만 원인데 시세 파악을 잘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나왔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신권에 입찰을 하시면 되고, 중고차 시세보다 아직은 많이 높은 것 같네 하면 유찰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물건을 지속적으로 보고 분석을 해보고 싶어 하면 관심 물건 등록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물건 세부 정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건 세부 정보 클릭을 하시고 기본 정보가 나오죠. 기아 거고 모압이고 2017년 연식이 얼마 안 됐네요. 주행거리는 58,000km. 3년 정도 탔는데 58,000? 나쁘지 않죠? 휘발유고 배기량, 또 변속기, 이런 기본 정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차량을 안 보고 입찰을 하면 안 되겠죠. 꼭 두 눈으로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보관 장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 1동, 부산에 사시는 분들 한번 꼭 가보세요. 그게 경험입니다. 부산 보관소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공매 나온 차량을 좀 살펴보려 하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을 하냐, 언제까지 가면 되냐, 또 점심시간은 또 몇 시냐, 그런 것들을 물어보신 다음에 시간을 정해서 방문을 하시면은 차량 시동도 걸어볼 수가 있고 내 외부를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정보, 감정평가서가 있잖아요. 클릭을 하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감정평가서를 보면서 이 감정평가사가 어떤 식으로 감정평가를 했는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보기는 좋겠죠. 모든 명도 이전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압류재산 정보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압류재산 정보를 클릭을 하니까 입찰 전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이 나오잖아요. 공매 같은 경우에는 입찰 전 알아야 할 주요 사항, 이걸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매, 공매 선뜻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이 물건을 낙찰받았는데 혹시라도 인수되는 어떤 권리라든지 더 내야 되는 돈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 때문에 경매, 공매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공매 같은 경우에,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요, 따로 인수해야 될 어떤 권리라든지 어떤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만 살펴보시면 돼요. 입찰 전 알아야 할 주요 사항, 공매 재산에 대하여 등기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이건 무슨 말이냐? 안심하고 입찰하시면 됩니다. 또 공매 재산의 매수인으로서 일정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사실? 이것도 아무것도 없죠. 또 유의사항도 잘 봐야 되거든요. 공매 물건 하자, 자동차 사고 이력 유무라든지 실물 확인, 주행거리 표기, 차종에 따른 인수제한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책임하에 반드시 현장에서 사전 확인 후 입찰하여 참가하길 바랍니다. 모든 책임은 너한테 있으니까 네가 잘 확인을 하고 입찰을 하란 거예요. 온비드에선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죠. 매각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잔금 납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록 후 내가 낙찰이 딱 됐어. 그럼 15일 안에 나머지 잔금을 내야 돼요. 입찰할 때는 보증금 10%만 우선은 납부를 했다가 낙찰이 되면 나머지 잔대금을 15일 안에 납부를 하면 됩니다. 15일 이후 출고 시에 보관료가 부과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정기검사기간, 자동차 소유권 이전을 하고 나면 자동차 어떤 정기검사 기간이 있죠? 그 기간, 검사 기간을 경과한 자동차를 매수한 경우 이전 등록 촉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가 소유권 이전을 해당 시군구청에다가 해야 되잖아요. 하고 나서 15일 이내에 어때요?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유권 이전할 때 지자체 주변, 해당 시, 군, 구청 주변에는 항상 자동차 차량 검사소가 있거든요. 그곳에 가서 한 5, 6만 원 정도 주면은요, 차량 검사를 해 줍니다. 그걸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입찰 정보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 어때요? 이 물건은 1월 11일부터 1월 13일 오후 5시까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2,300만 원이었잖아요. 아무도 입찰하는 사람이 없으면 한번 유찰이 됩니다. 10%씩 떨어지거든요. 그 다음 진행은 일주일 뒤에도 입찰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또 2주 뒤에, 3주 뒤에, 4주 뒤에, 5주 뒤에 이렇게 계속 입찰자가 없으면 가격은 내려갑니다. 하지만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가진 않겠죠? 시세 잘 파악을 하신 다음에 수리비까지 한 100에서 2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시고 현재 중고차 시세가 한 어느 정도인데 그것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사겠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괜찮습니다. 또 중요한 건 경매, 공매라고 해서 엄청나게 싸게 살 수 없어요. 또 많은 분들에게 이제 알려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찰을 기다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점에 결단을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온비드 자동차 공매의 장점, 단점을 몇 가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장점은요, 전자입찰입니다. 집 또는 사무실에서 편하게 입찰이 가능해요. 법원 경매 같은 경우에는 해당 법원까지 직접 가야 됐잖아요. 그런 수고로움을 덜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뭐예요? 관리 잘 된 관용 차량을 낙찰받는다면 수리비 걱정이 조금은 적어집니다. 왜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바로바로 수리를 하거든요. 제가 전국적으로 강연을 많이 다녀요. 경매, 공매, 부동산 강연뿐만 아니라 자기계발, 독서법, 메모법, 동기부여 쪽으로도 강연을 많이 다니는데 어떤 학교에서 강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렇게 픽업해주기 위해서 역까지 오신 그분이 타던 차가 한 10만 킬로가 넘었는데 자기 상사가 타던 차였더라고요. 전남 교육청에 좀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으신 분이 타던 관용 차량인데 그게 공매로 나온 거예요. 왜냐?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7년에서 8년 정도 관용 차량들은 타다가 바꿔줍니다. 그때 원래 타던 차들은 다 공매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관리가 잘 되어 있었는지 자기가 상사분하고 함께 일하면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게 낙찰 받으면서 잘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관리 잘 된 관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수리비 걱정이 조금은 덜 합니다. 단점인데요.
매물 개수가 굉장히 적어요. 제가 법원 경매도 설명드렸고요. 오토마트 공매도 설명드렸잖아요. 온비드 공매가 물건은 가장 적습니다. 그리고 외제 차량은 거의 없어요. 가뭄에 콩나듯 한두 개씩 나옵니다. 국산차 위주로 보셔야 돼요. 연식이 오래된 물건들이 대부분이에요. 좀 전에 설명드린 그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뭐 3년밖에 안 됐잖아요. 평균적으로 연식이 오래된 자동차가 많다는 거지 오래된 것들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꾸준히 검색을 하신다면 내가 원하는 어떤 자동차를 낙찰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기실 겁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 주시고요. 제가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을 해소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